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충주시 대문산을 중심으로 남한강과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충주 탄금대. 남한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으로 지난 2008년에는 우리나라 명승 제42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고적지 중의 한 곳입니다. 이 탄금대에 오르자 마치 원시림 속으로 들어온 듯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소나무 숲이 엄청 울창하네요. 소나무 숲 괜찮죠, 진짜. 네. 충주 시민들이 제일 많이 아끼던 곳이고, 저 같은 경우는 충주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때 12번 소풍 오던 곳이 탄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금대는 올 때마다 나무가 조금씩 크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걸어서 1시간 정도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탄금대. 그 입구로 들어서자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버티고 서 있는 기념탑 하나. 충혼탑이라는 잘 쓰여진 비문이 관심을 끕니다. 여기에 모셔진 분들이 다 6.25와 관련된 전사자들, 그러니까 이 근방에 충주 중원 이쪽 지방에서 가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후에 해방 공간에서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충주 인근에서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모두 2,838위의 넋을 추모하고자 세운 충혼탑입니다. 전국에서 충혼탑이 세워진 게 이 충주가 거의 제일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충혼탑에 저 글씨가 딱 이렇게 충혼탑 하고 있잖아요. 저 글씨를 써주신 분이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친필로다가 저 글씨를 내려주는 바람에 이 충혼탑을 쉽게 건립을 했죠. 그 충혼탑 옆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는 또 다른 기념탑 하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충장궁 신립장군의 기념탑입니다. 전쟁터에서 실은 죽어야 마땅함에도 목숨을 버리질 못했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투신해서 돌아가시는 이제 이런 장수로서의 어떤 체면을 정확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평가를 해드릴 만한 분이고, 물론 신립장군의 공적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목숨을 바쳐 이 전투에 참여한 이름 없는 백성들의 공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쓰러져간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나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분들을 기리지 않으면, 그분들을 추모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죽은 나라거든요, 혼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탄금대라고 하는 곳이 귀한 곳이고, 여기서 이런 8,000공원 유령비가 만들어지면서 8,000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남아있는 충혼탑과 임진왜란 당시 8,000위의 고귀한 백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신립장군 기념비를 뒤로하자 소박한 노래비 하나를 마주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탄금대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왜 우룩 선생님이나 신립 장군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노래비에 보면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많이 부르던 감자꽃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권태영 선생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감자꽃이라고 하는 노래비인데, 뭐 딴 거 없고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꽃 핀 건 하얀감자, 파보나마나 하얀감자 이랬단 말이죠. 그거는 이게 이제 우리 일본하고 우리는 같은 동조다, 같은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일선 자주꽃 핀 건 동조론을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라고 노래한 충주가 고향인 권태응 시인. 여기 자주감자, 하얀 감자 둘 중에 어디가 한국이죠? 흰감자. 신감자예요? 왜요? 우리 백예민족이니까. 예, 그렇게 해석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감자는 나중에 들어온 거고
우리 토종 감자는 자주 감자거든요. 그런 건가? 예. 그래서 토종 감자, 자주 감자라고 해야 되는지 흰 감자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그냥 있는 대로 쓴 거지. 이렇게 하고서 자기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 놓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은 그렇게 하고 이곳 탄금대에는 지금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의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탄금대가 탄금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우룩 선생과 깊은 인연이 있는 토성입니다. 진흥왕과 우룩이 만났던 것이 551년에 낭성의 순수를 해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낭성이 어디냐? 낭성은 충주예요. 그런데 진흥왕 조에 보면 삼국사기 진흥왕 조에 보면 하림궁에 머무르면서 우룩을 불러서 연주를 시켰고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제자를 기르라고 했다. 그 하림궁이 물하자의 이마림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여기라고 보는 거죠. 우리 지역의 어른들은 공부하는 분들은 이 물, 한강물이 흐르고 그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이 토성, 여기에 토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 탄금대 토성 안에서 우룩 선생을 부르고 가야금을 연주를 시켰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사연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충주와 이 탄금대를 둘러보고 기록으로 남긴 탄금대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립과 임경업. 충주는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의 고장으로 뛰어난 음악가 우룩과 대문호인 강수, 명필, 김생 등이 배출됐고 신립과 임경업 장군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밀어서 충주 문화원에서 주말이면 이곳 탄금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해주는 가야금 체험. 까지 울린다는 기분으로 하나, 네, 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1500여 년 전 가야국 사람이었던 우르기 이곳 충주인 낭성에 와서 가야금을 타던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처음 하니까 손으로 이걸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이 약간 이렇게 살짝 아프긴 하지만 이게 음이 재미있고 좀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악, 음악 모든 게 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게 있지만 저는 특히 가야금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쁨을 전달하거나 슬픔을 전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명승으로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충주의 탄금대. 그 탄금대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혼이 청아한 가야금 소리와 함께 살아있기에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